요즘에 방출 선수 관련해서 또 제가 소식 업데이트를 바로 안 했어가지고 그거 한번 쭉 짚고 넘어갈 텐데, 이적 시장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가르나초, 안토니, 산초, 호일룬, 말라시아 5명, 이렇게 5명 정도 방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일정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명씩 방출을 와다다다다 해야지 모든 선수 방출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모든 선수 방출까진 힘들고, 그래도 5명 중에 2-3명 정도는 팔리길 기원해야겠죠. 일단 가장 최근 소식으로 맨유의 폭탄주 친구들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자면, 가르나초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어쨌건 일단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첼시 or nothing, do or die. 첼시는 계속해서 가르나초 원하고 있고, 첼시도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가르나초에 관심 가지고 있고, 가르나초도 아직까지 첼시 하나만 대가리 받고 원하고 있고, 일단 맨유와 첼시가 매우 좋은 관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좋은 관계여야지. 맨유가 첼시 짬바지 해준 게 몇 갠데. 지금 마타도 돈 주고 데려와, 마티치도 돈 주고 데려와, 그리고 마운트도 진짜 1년 남은 선수, 심지어 이적 직전 시즌에 부상으로 골골대던 선수인데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를 그 돈 주고 데려와. 그러면 당연히 좋은 관계여야지. 맨유가 이렇게 하는데 첼시가 맨유에게 악감정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뭐 베라다랑 첼시 경영진들 또한 좋은 관계 맺고 있다고 하고, 이적료에 대한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근데 한 이틀 전에 민헨이 가르나초의 상황을 문의했다고 하죠. 이게 사실 민헨도 임대 영입이긴 해도 확실하게 가르나초 영입 의사가 100% 있었습니다. 민헨도 코망 사우디에 보내고 디아스 백업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초 임대로 관심 있어서 나초 측에 연락을 넣었는데, 로마노발 소식으로 야야야 나초가 민헨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냐? 고마워요 환상적인 클럽, 하지만 전 첼시에만 가고 싶어요, 올리 첼시 외치면서 민헨을 깠다는 소식. 와, 민갈자는 진짜 처음 들어본다. 민갈자는 진짜 말이 돼 이게? 아니 아무리 임대더라도 민헨인데, 바이에른 민헨인데 말도 안 되긴 하죠. 일단 나초가 이렇게 민헨을 까면서 아직까지도 거의 몇 달째 첼시만 대가리 받고 원하는 중이라는 거. 근데 이적료 관련해서 진짜 논란이 많잖아요. 이적료만 맞았으면 맨유도 바로 보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적료 관련해서 마이크 키건발 소식, 맨유는 첼시가 가르나초 총 패키지로 5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야만 보내줄 것. 맨유의 입장도 계속해서 확고하죠. 첼시가 뭐 3천만 파운드 이 정도로만 영입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랑 똑같이 맨유의 입장도 확고해요. 그래서 첼시는 아직까지도 가르나초 3천만 파운드대 아니면 절대 안 산다 이런 바이브고, 맨유는 계속해서 가르나초 최소 4천만 파운드 이상 총합 패키지 5천만 파운드 맞춰와라, 이렇게 양측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적 시장, 이런 이적 사과라는 게 결국에는 파는 쪽이 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첼시가 맨유의 요구 조건 들어주지 않는 이상 아마 가르나초는 첼시로 이적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맨유가 그동안은 어떤 선수든 염가로 그냥 막 판매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드진이 바뀌기 이전이라는 거. 레클리프가 맨유 오면서 확실하게 했던 말이 있죠. 맨유 호구 이미지, 맨유 프리미엄 싹 다 없애겠다. 맨유 프리미엄은 선수를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판매할 때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라서 이런 거 무조건 없애겠다고 레클리프가 이미 엄포를 놔뒀어서. 근데 레클리프가 맨유에 온 이후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면 이것도 당연히 해당 기조를 100% 유지하고 갈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르나초 정배는 맨유 수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첼시도 가르나초에 대해서 뭐 확실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적절한 이적료, 맨유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가져와야지. 지금 몇 달 동안 이지랄 하면서 돈도 안 맞춰주는 상황인데 맨유 입장에서는 전혀 맞춰줄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또 가르나초 수납 관련해서 가르나초보다 수납하기 좋은 프로필이 없어요 진짜. 계약기간 3+1년 거의 4년 남아서 가르나초는 만약에 맨유에 수납된다고 하면 4년간 축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르나초가 월드컵 가고 싶다 이지랄 하던데, 월드컵은 무슨 다음 월드컵도 꿈에도 못 꿀, 그 정도로 이 선수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주급도 한화로 따지면 대충 9천만원, 맨유 선수들 중엔 최하위권에 위치하는 주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나초는 수납 당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야. 심지어 레클리프가 맨유 호구 이미지 벗는다고 했는데 본보기로 레클리프가 다른 선수들 이지랄 못하게 본보기로 그냥 가둬놔도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맨유 호구 이미지 벗기 위해서 다른 구단에도 엄포하는 거지. 맨유 이제 예전처럼 판매 좆도 못하는 구단 아니다. 맨유 선수 사고 싶으면 확실한 이적료 가져와라. 이렇게 다른 구단에게 엄포를 놓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재 가르나초 상황이 아닐까. 근데 가르나초는 솔직히 선수 본인에게 지금 오히려 좌충수를 뒀어요. 오히려 가르나초는 진짜 본인에게 좌충수를 뒀어. 아니 이렇게 돼서 결국 맨유가 안 팔면은 진짜 선수 생활 족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가르나초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구단 오퍼를 거절하면 안 됐어요. 일단 그냥 들고는 있어야지 다른 구단 오퍼도. 그러면서 첼시가 다른 구단급으로 비드 하나 안 하나 보면서 근데 만약에 첼시가 이 정도 비드하면 그대로 본인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다른 구단 선택지는 남겨놨어야지. 첼시 딜이 빠그라졌을 때 나초 본인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 확실하게 나왔던 게 프리미어리그 구단 한 팀, 아마 빌라 아니면 토트넘일 텐데 이렇게 한 팀, 그리고 나폴리도 있었고요, 레버쿠젠도 있었고요, 알레티도 있었고요, 심지어 최소한 미넨 임대도 있었긴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싹 다 거절하고 그냥 대가리 받고 첼시 이렇게 한 게 오히려 가르나초에겐 진짜 악수로 작용했지 않나 싶어요. 가르나초 입장에선 진짜 이렇게 되면 선수 생활 망할 수도 있잖아. 일단 맨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maybe 모든 상황 고려해봤을 때 4천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이쯤이면 딜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4천만 파운드 이하로는 절대 안 팔 거예요, 보드진이. 지금 맨유 이적 시장 제대로 보내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거의 지금이 첫 단추, 첫 인상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부터 아예 망쳐버리면 답도 없는 상황이라 제 사견으론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첼시가 지금까지 스탠스로 보자면 해당 금액은 절대 never 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제가 가르나초는 맨유에 잔류해서 수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첼시가 지금 일주일 남은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땐 해당 이적료를 낼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근데 만약에 뭐 잭슨이든 은쿤쿠든 첼시에서 팔린다면 첼시 보드진 기조가 바뀔 수도 무조건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긴 하죠. 그래도 현금 어느 정도 확보하니까 나초에 조금 더 비드액을 올려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만 첼시가 무조건 잭슨 은쿤쿠 팔아도 나초 비드액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긴 해서 뭐 맞춰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자면 웬만하면 나초는 맨유 잔류가 정배라는 거. 근데 저는 차라리 그냥 잔류시키면 좋겠어요. 진짜 본보기로 수납으로 박아버리면 좋겠어서 저는 지금 맨유 보드진의 기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언제까지 맨유는 선수 살 때 웃돈 주면서 사야 되고 언제까지 맨유는 선수 팔 때 오히려 가격을 깎으면서까지 팔아야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차라리 나초 수납하는 게 오히려 더 맨유 이미지 확실하게 바꿔 놓으면서 더 긍정적인 방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선 수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맨유에게 부담이 가는 것도 절대 아니니까 수납한다고 해서. 여태 다른 구단이나 팀에서 수납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 산초 저희 주급이 4.5억인 선수도 수납을 해봤는데 산초 6개월 수납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나초 정도면은 진짜 손톱에 낀 때만큼도 못한 그 정도 리스크라서 그래서 전 차라리 수납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팔면 진짜 가격 개 내려갈 텐데. 아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첼시에서 3천만 파운드 이지랄 하잖아요. 어차피 6개월이나 1년 뒤에 팔아도 3천만 파운드 이상은 받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어차피 6개월이나 1년 정도 나초 경기장에도 발 못 들이게 하면은 오히려 나초가 그냥 첼시 안 가고 다른 팀 갈게요 빌 거란 말이야 맨유한테. 어차피 나중 가면은 나초가 첼시만 안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나초가 보내달라 한다니까. 이때 되면 다른 팀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맨유 입장에선 첼시에 팔든 안 팔든 거의 잃을 게 없다는 거. 로마노가 가르나초 투 첼시 히어리고 순을 띄웠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거 이적설 보고 탐탁치 않았거든요. 어차피 로마노 선수 측 소스 받아서 쓰는 건데 가르나초가 존나 똥줄 타서 나 첼시 간다 이런 소스 로마노한테 계속 흘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온스테인까지도 가르나초 첼시 행을 예상하는 그런 기자의 사견이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온스테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가르나초가 첼시로 갈 거라고 예상함 이런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온스테인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온스테인 이런 소식까지도 완전 딥하게 보진 않고 딱 이게 정배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르나초 측에서 첼시 간다고 똥줄 타면서 계속 소스 뿌리는 거라 생각하고, 또 아직까지도 얘기 나오는 게 첼시 3,500만 파운드 vs 맨유 5천만 파운드 가격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로마노가 가르나초 투 첼시 히어리고를 띄웠다고 해도 아직 계속 가격 협상 중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엄청 가까워 보이진 않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첼시가 비드액 올려가지고 질러버릴 수도 있다만, 그게 아니라면 협상이 갑자기 막 몇 시간 내로 뜬다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맨유가 가격 낮출 일은 웬만하면 없을 거고, 최소한 이적료 앞에 사자가 보이지 않는 이상 맨유가 다이렉트로 딜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첼시가 갑자기 이적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 가르나초 딜이 막 갑자기 진전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들긴 해요. 근데 또 짜증나는 소식이 방금자 소식이고요. 로마노 가르나초의 첼시 이적 협상은 진전되었는데 사우디 지난 48시간 동안 새로운 제안했는데 또 거절. 그래 나초 미친놈아, 어떻게 되나 보자. 수납돼 그냥. 너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아휴 진짜. 첼시가 가르나초를 싸게 사려고 하는 이유? 이거는 가르나초를 100% 판다고 한 맨유의 잘못, 이게 아니라요. 그리고 아모림과 가르나초의 불화, 이것도 아니고요. 나초가 다른 오퍼 다 거절하고 첼시로만 가려는 행동,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사우디든 레버쿠젠이든 꼬마든 나폴리든 5천만 파운드에 팔 수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5천만 파운드 충분히 가르나초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맨유의 잘못 때문에 지금 첼시가 가르나초 가격을 후려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아니 진짜 첼시가 이적료 안 질러서 맨유에 수납되면 나초만 손해예요. 나초만. 근데 일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맨유의 문제가 아니라 나초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첼시가 가르나초 가격을 후려치려고 한다는 거. 일단 나초는 아직까지 첼시행만 원하면서 딱히 구단 간 합의점이 보이지도 않는 현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해볼 선수가 안토니 이야기인데, 오늘자 막 뜬 따끈따끈한 소식,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이고요. 베티스가 여전히 안토니 영입 위해서 맨유와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하고, 베티스 복귀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 레알 베티스는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토니 영입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베티스가 안토니 계속해서 원했던 건 팩트잖아요. 사실 저는 안토니는 가르나초랑 살짝 다른 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르나초는 100% 거피셜로 대가리 깨져도 첼시 원한다, 다른 구단 싹 다 거절, 이게 거의 거피셜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안토니는 그래도 베티스 쪽 언플으로만 안토니가 베티스만 존나 원한다, 다른 구단 절대 안 간다, 베티스 쪽 언플로만. 그래서 이제 안토니는 뭔가 나초만큼의 혐오감이 들진 않아요. 이게 잉글랜드 쪽에서 나온 소식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베티스가 어떻게든 안토니 이적료 낮추면서 싸게 영입하고 싶어서 이지랄 돌리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브라질 언론 쪽에서 안토니가 베티스만 원하면서 다른 구단 제의 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잉글랜드 쪽 언론에서 안토니가 베티스만 가고 싶어서 다른 구단 오퍼 깠다 이런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나초 케이스랑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도 팩트는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안토니도 베티스 행을 선호,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딜이 지연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안토니 입장에서는 베티스 행을 선호해야 되긴 해. 이거 이유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ESPN 페네르바체 안토니 4,500만 유로 지불 의향 있지만 선수는 베티스를 원한다. 아휴, 맨유 입장에선 대가리 깨져도 그냥 튀르키에 팔아야 되긴 하죠. 4,500만 유로면 지금 베티스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인데, 근데 해당 기사가 공실력이 높진 않아도 그래도 지금 베티스에서 말하고 있는 2천만 유로보다는 당연히 안토니 가격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토니가 페네르바체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내년 월드컵에서 결국 안토니가 또 국대 선발 될 수도 있는데, 페네르바체 가게 된다면 월드컵 국대 선발 확률이 매우 낮아지니까. 근데 그에 비해 지난 시즌 후반기 라리가 리그 베스트급 활약 펼친 베티스, 여기로 갔을 때 훨씬 더 국대 승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애초에 본인이 좋은 폼을 보여줬던 그런 팀이고, 그리고 심지어 라리가니까 이 정도 리그에서 본인이 경쟁력 보여줬는데, 리그 경쟁력 봤을 때도 이 정도 리그에서 본인이 괜찮은 폼 보여준다면 월드컵에 뽑혀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안토니도 페네르바체 해당 딜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안토니도 베티스행을 선호하는데, 베티스 현재 맨유에게 오퍼한 조건 첫 번째 2천만 유로 플러스 지분 구조, 이렇게 말하면은 또 복잡해질 수 있어서 대충 세론 50% 이런 느낌.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새로운 임대. 미친 새끼들 진짜 정신 나갔나? 아무리 오퍼하는 팀 자유라고 해도 이거는 진짜 선 넘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들? 이것도 제 사견이라기보단 알바로 보래고, 그래도 베티스 쪽 전담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가지고, 아니 새로운 임대는 진짜 선을 시게 넘어 이 새끼들이. 아니 영입도 제대로 안 하고 거의 2년 동안 공짜로 쓴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사실 이것도 50% 세론이 아니긴 해요. 좀 대충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안토니가, 이게 제가 아까 지분이라고 했잖아요. 안토니에 대한 지분을 맨유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안토니가 다음 시즌이든 다다음 시즌이든 베티스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협상 테이블에 일단 맨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료 일단 세론 50% 받고, 그리고 또 추가로 안토니가 레버쿠젠 이적할 때 거기에 또 이제 몇 퍼센트를 맨유가 넣는 거지. 좀 그런 느낌? 선수에 대한 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건 일단 이렇게 베티스가 제의를 했는데, 복잡하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은 날먹한다는 거지. 그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날먹은 확실합니다. 아니 페네르바체에서 4,500만 유로 제안이 왔는데 그거의 거의 반의 반값은 어우 진짜. 그냥 베티스도 맨유 팬 입장에서 보면 짜증날 수밖에 없죠. 아니 이번 시즌에만 거의 8명 10명 이 정도 선수를 새로 영입했는데, 심지어 걔네 판매 수익도 꽤 많아요. 카르도스 이런 애들 팔면서 판매 수익도 꽤 올렸고. 그런 상황에 아니 본인 구단 재정만 재정이야? 맨유 재정은 신경도 안 쓰나? 맨유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베티스 돈 없으니까 이렇게 영끌해서 비드한 거다 이런 거 다 봐줘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 당연히 맨유가 이거 그냥 발로 걷어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안토니 관련된 제 사견 말씀드려 보자면, 안토니는 그래도 판매가 정배이지 않을까. 베티스에서 3천만 유로 이 정도만 맞춰줘도 맨유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도 이적료 3천만 유로 뿐만 아니라 세론 이런 것도, 아까 말했던 지분 구조 세론 이런 것도 다 달려 있는 거겠죠. 고정 이적료 3천만 유로에 세론 50% 이런 거 달아주면은 안토니는 그래도 나가는 게 정배이지 않을까.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토니는 뭔가 베티스 빠글이 된다 하더라도 튀르키예 이런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토니가 대가리 깨져도 베티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맨유가 베티스 아예 퇴짜 놓으면, 그러면 튀르키예라든지 좀 이런저런 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몇 달 전에 브라이튼도 관심 있다던데 NC소도 브라이튼 팔았으니까 이게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혹시나 다른 팀 아직까지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말해볼 친구가 산초, 이 씹새끼. 다른 메시 실수발 소식. 산초 이적 시장 마감일 전에 맨유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입니다. 확신. 근데 이게 팩트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것도 당연한 거죠. 임대든 완전 이적이든 무조건 나가긴 해요. 지금 맨유에서 아직까지도 배번을 못 받았는데 25번 등번호 뺏기고 아직까지 산초는 등번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맨유를 떠나는 건 무조건이야. 100%. 근데 그게 임대인지 이적인지 봐야 될 텐데, 산초 입장에서는 로마든 튀르키예든 인테르든 오퍼 들어오는 거 싹 다 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다음 시즌 되면은 FA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차피 본인 이번 시즌 최소 임대로는 맨유 떠나는 게 100% 확정이잖아요. 맨유가 어차피 최소 임대로는 보낼 테니까. 그래서 산초 입장에선 이번 시즌 임대 딸먹 치고 다음 시즌 FA로 주급 이빠이, 이걸 딱 봐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진짜 몇 달 전부터 항상 말하기를 산초는 이번 시즌 단순 임대가 정배다 라고 노래를 불러왔어서, 제 사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모든 이적사가 따져봤을 때도 산초는 단순 임대가 정배인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진짜 어이가 없다 그냥. 일단 로마가 계속 산초를 설득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맨유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딜은 또 돌돌 튀르키예이긴 한데, 튀르키예 여기서 산초 주급도 100% 맞춰준다고 하고 이적료도 3천만 유로 맨유에게 맞춰준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그러면 산초도 돈 밑에 새끼 이거 주급도 맞춰준다고 하는 게, 튀르키예는 세금이 진짜 적거든요. 잉글랜드에 비해서 세금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후로 따져봤을 때 실수령금은 맨유보다도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튀르키예가 관심을 보였는데 산초 씹새끼가 유럽 4대 리그 뛰고 싶다고. 아유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런 거 보면 누네스 이런 애들이 진짜 부럽다니까? 리버풀도 봐봐. 누네스 사우디에 안 팔았으면 이렇게까지 방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누네스 뭐 다른 팀에서 어느 정도 관심 보이는 팀 있었다고 해도 누네스 이적료도 훨씬 더 덜 받았을 거고 주급 관련해서도 계속 협상하느라 딜도 끌렸을 수도 있고. 근데 누네스가 사우디 가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딜 싹 바로 끝내버리고 바로 그냥 사우디 보내버리고 이랬던 거 보면 와 그냥 운때가 너무 부러워. 그런 팀들. 맨유는 사우디든 튀르키예든 오퍼는 진짜 많이 오는데 선수들이 싹 다 거절하잖아요. 사우디, 튀르키예 싹 다. 불과 최근만 해도 나초, 카세미루 사우디 거절했고 또 튀르키예도 산초, 안토니 튀르키예 안 간다 하고 있고 참 이게 선수 뽑기 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또 이제 산초가 인테르, 로마 등등 딜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조금 100% 확실한 소식까지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이전트 피 그리고 위약금 존나 요구 중. 이것 때문에 지금 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풍문이 있긴 해요. 에이전트 피 같은 경우는 상대 구단에게 인테르나 로마 같은 이적하는 구단에게 말도 안 되는 돈 요구하는 거고 위약금 관련해서는 맨유한테 요구하는 거일 텐데 산초가 이제 아니 나 인테르랑 로마 가면 주급 깎일 텐데 맨유에서 1년 동안 남아있으면 주급 더 많이 받는데 그만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주급 삭감하고 인테르 로마 가는데 내가 맨유에서 받는 주급 좀 나머지 챙겨줘라. 이지랄 하는 거잖아.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딜이 안 이루어진다는 풍문이 있어요. 이 씹새끼. 그래서 또 이제 제 사견 말씀드리자면 산초도 단순임대가 정배. 단순임대로 1년 동안 어디든 유랑하다가 1년 후 FA 이적. 이게 정배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적 시장 시작하기 전부터 두세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 딱히 놀라울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산초, 가르나초 둘이 진짜 너무 혐오스럽다. 그리고 이제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최근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보니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 호일룬은 맨유를 떠날 가능성은 확실해 보인다. 근데 나폴리가 의무이적 조건으로 임대 이렇게 하는데 열려있고 맨유는 기꺼이 수락할 준비 되어 있고 와 진짜 나폴리는 세상 같은 구단이다 진짜. 나초도 사주려 했었는데 결국 그거는 나초가 나폴리 거절하면서 빠글이 됐다고 해도 맥중사 형님도 그래도 꽤 가격 쳐주고 가져가 주시고 호일룬까지 또 이렇게 아유 진짜 나폴리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나폴리 행이 매우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방금 막든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이고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 나폴리와 맨유는 협상에 큰 문제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 나폴리는 에이전트뿐 아니라 호일룬과도 합의점 찾기 위해 노력 중. 맨유랑 구단 간 합의는 크게 문제없어 보여요. AC 밀란하고 협상할 때 나왔던 이적료 대충 뭐 4천만 유로 이쯤. 구단 간 합의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고 이제 호일룬 설득을 위해서 나폴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 조건 같은 경우에도 호일룬이 주급이 엄청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주급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거고 호일룬도 그래도 본인 이렇게 확실하게 원하는 팀 있으면 완전 이적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호일룬도 이적에 열려있는 것 같아서 아마 꽤 높은 확률로 호일룬은 나폴리로 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2026년 댓글 연습 호일룬이 발롱 후보. 이거 맥토미니 PTSD가 근데 사실 맥토미니도 보낼만 했어요. 그건 잘 팔았어. 그냥 윈윈이야. 전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맥토미니 어차피 맨유에 있었어도 나폴리에서의 폼 절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맨유에서 매년 보던 맥토미니랑 똑같았을 거예요. 맨유 남아있었으면. 이건 진짜 잘 팔았어. 그래서 솔직히 막 우가르테 요즘에 못하는 거 보고 와 맥중사가 있었다면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어차피 우가르테나 맥토미니나 똑같았을 거라 봅니다. 진짜로 그냥 윈윈인 것 같아요. 맥토미니도 그래도 구단 선골류 쓰고 맨유 팬이라면 실력과 별개로 안 좋아할 수가 없었던 선수였다 보니까 나폴리 가서 콘테가 기가 막히게 쓰면서 날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오히려 잘 됐다 싶으면서 박수 쳐주고 싶은. 루카쿠 프리시즌 장기 부상당하면서 스노우볼로 호일룬 형님인 듯 설마 또 500만 유로 완전 이적 계약. 그런 건 절대 안 넣을 겁니다. 맨유 보드진이 산초 이적 때 당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당했던 선례가 있어서 웬만하면 그런 위약금 족 같은 거 안 넣을 겁니다. 호일룬도 진짜 빠르면 오늘 바로 히어리고라든지 이적 확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 나폴리 호일룬 영입을 곧 마무리할 것이며 4,500만 유로. 근데 조건부 의무이적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걸로는
선임대. 근데 이거 임대료가 한 500만 유로. 그리고 조건부 의무 이적은 여기에 달린 조건이 호일룬 경기수 그리고 나폴리의 챔스 진출 유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호일룬이 나폴리에서 경기수 30경기를 채운다던가 거기에 나폴리가 챔스까지 간다면 100% 이적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게 아마 그러면 4천만 유로쯤 되겠죠. 총합 패키지 4,500만 유로. 로마노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총합 패키지 4,500만 유로 아마 한화로 따지면 한 7, 800억쯤 되는 그런 이적료죠. 이 정도면 잘 팔았다 진짜 잘 팔았다. 그리고 또 사이먼 스톤도 맨유의 모든 방출 명단 이적생들 중에 호일룬 거래가 가장 먼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진짜 오늘 호일룬 이적 확정이 떠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진짜 호일룬 이런 거 보면 너무 고맙다 그냥 일루나. 맨유가 밀어내니까 그래도 간다고 해주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까먹고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말라시아 해맑은 거 봐라 이 새끼 지금 니 찾는 팀 안 그래도 없어가지고 지금 맨유 팬들 족같은데 지금 해맑은 거 봐 이 새끼 해맑은 거 봐. 말라시아도 셀틱 찌라시 잠깐 나오다가 거의 2달 동안 이적설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 이 정도의 관심도를 로마가 말라시아 뭐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소식들 보면 그냥 단순인데라는 썰도 있고 튀르키예 베샥티스 또한 왼쪽 풀백 관심 많다고 하고 말라시 누구예요 이런 그 모르는 선수인데 웃음이 귀여우시긴 하네. 근데 말라시아도 사실 완전 이적은 좀 빡세 보이긴 해요. 완전 이적한다고 해도 100억도 못 받을 것 같아. 한 500만 파운드? 500만 유로? 그거라도 받으면 어디야 이 정도인 그것마저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시즌 단순 임대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에 비해서 맨유도 말라시아 완전 이적 시키고 싶고 말라시아도 맨유 완전 이적으로 떠나고 싶고 하지만 사주는 팀이 없는데 어떡하냐 말라리아야. 말라시아도 진짜 너무 계륵이다 그냥. 아마 단순 임대로 나가는 게 정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단에 남겨도 되긴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뭐든 알아서 해라 너 그냥 좆대로 해. 별 생각이 없어서 얘는. 말라시아 이적료가 대충 1,500만 파운드? 맨유 왔을 때 1,500만 파운드 정도? 그게 한화로 따지면 뭐 250억에서 300억 사이죠. 근데 심지어 세론까지 달려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 가격에 세론까지 달면서 데려왔던 게 말라시아라. 근데 그냥 어디든 가라? Good for you. 알아서 해. 그래서 안토니, 산초, 가르나초, 호일룬, 말라시아, 베티스 이적이 정배, 산초 그래도 단순 임대 플러스 FA가 정배. 그리고 나초도 맨유 수납이 정배. 근데 첼시가 비드액 올린다면 아모른직.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문제야. 나초든 안토니든 한 팀만 원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맨유가 무슨 방출 명단 넣어놨다 이런 거는 이적료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 그냥 이 새끼들이 한 팀만 원해서 가격이 이렇게 후려침 당한 거예요. 나초도 맨유가 방출 명단에 넣어놨다고 해도 정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나초가 첼시만 원해서 지금 이렇게 가격 첼시가 후려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좀 이거 가르나초 이적료에 대해서 핀트를 좀 못 잡는 것 같아. 맨유랑 싸우고 그리고 맨유가 방출 명단에 올려놓고 하는 거 충분히 이적료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긴 해도 지금 나초 이적료 떨어진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초 본인이 지랄하면서 첼시만 간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적료 떨어진 건데 그래서 맨유가 잘못한 건 전혀 없죠. 일단 나초는 이 정도고 호일룬도 나폴리 이적 꽤 가까운 상황. 말라시아는 모르겠다 그냥 행복만 해라. 이제 모르겠어 그냥 행복해 그냥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 말라시아야. 아니 모르겠어 이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얘가 축구 선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해라 너는. 일단 이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정배만 보자면 일단 호일룬은 웬만하면 팔릴 것 같은데 안토니가 문제긴 하죠. 호일룬 일단 판매된다 치고 행복해로까지 돌리자면 안토니까지도 팔 수 있고 산초까지도 방출은 방출이니까 임대를 한다고 해도 주급 4.5억 덜어낼 수 있고 방출은 방출이니까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산초까지도 나간다고 치면 아마 그래도 이적시장 일주일 남았는데 5명 중에 3명 정도는 행복해로 돌려서 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산초 임대료 먹고 주급 털고 안토니 이적료 받고 이적시키고 호일룬 이적시키고 하면 저는 이번 시즌 맨유 보드진 박수. 아마 라멘스가 지금 많이 가까워 보여서 골키퍼 라멘스까지도 영입할 것 같은 상황인데 삼선 겨울에 영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삼선 영입 없어도 저는 진짜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영입생한테 쓴 금액만 4천억이고 2억 파운드 이상 쓴 것만 해도 이미 지금 맨유 입장에선 아모림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고 방출도 가르나초 말라시아 이 정도 못 판 거 아쉬울 순 있어도 나머지 잉여 선수들 꽤 보낸다는 거에는 진짜 만족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고의 결과값을 뽑아냄. 저게 진짜 맞아. 맨유가 여러분 지난 시즌 15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적료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당연히 돈 많으면 삼선도 사고 막 이래야겠지. 맨유에 빵꾸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정된 이적료를 가지고 이걸 나눠서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시즌 맨유 진짜 이적 시장 전 진짜 박수. 진짜 이번 시즌 이렇게까지 맨유가 이적 시장 꽤 잘 보내는 상황인데 아모림이 성적을 못 낸다? 진짜 이번 시즌은 이제 아모림 할 말 없어요. 무조건 성적으로 증명해야 돼. 경기력도를 이러면서 칭송해주는 것도 몇 라운드 못 갈 거예요. 이번에 1라운드가 아스날이라는 너무 강팀을 만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기고 하니까 그래도 아모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언제까지 결과 못 챙기는 경기력도로만 빨아줄 순 없습니다. 결과가 진짜 중요해요 이번 시즌. 그거에 아모림의 목숨줄도 달려있을 거고, 최소 유로파는 가져야겠지. 애초에 2억 파운드를 써줬는데 유로파도 못 가는 거면 진짜 그거는 아모림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옆집에 토트넘 경기하는 거 보셨죠? 프랭크 하나 왔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 봐봐. 아예 다른 팀이잖아요. 그만큼 현대축구에서 감독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데, 심지어 토트넘은 보강을 막 엄청 해준 것도 아니야. 끽해봐야 새로운 영입생이라고 하면 팔리냐 임대 쿠드스인데, 쿠드스는 진짜 고평가하는 영입이라고 쳐도 팔리냐는 아직 더 보여줘야 되긴 해요. 맨시티전 골 넣었다고 해도 빌드업 할 때 아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더 뭔가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건 그런 토트넘마저도 지금 아예 달라진 상황인데 아모림도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겠죠. 컨퍼런스 가도 욕먹는 거임. 컨퍼런스 가면 그래도 비판의 화살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끽해봐야 맨유가 이번 시즌 1억 5천만 파운드 이 정도 쓸 거라 생각했는데 2억 파운드면 진짜 레버 땡겨준 거란 말이야. 진짜로. 이 정도로 투자해 준 거면 최소 유로파권은 보드진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적시장 일주일 남았는데 맨유 보드진 지금까지 이적시장 잘 보냈으니까 끝까지 좀 믿으면서 이 선수들 중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게 기도해야겠죠. 진짜 보드진 일주일 잠도 자지마. 그냥 일주일만 참아.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제발.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